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깨기의 스타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개념 및 알고리즘 요약 설명 시간이고요.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중에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이에요. 순열, 기본 순열과 조합 있죠? 그 순열 일반적인 문제, 그거 이외에 이제 이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순열 그러면 일반적인 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순열 문제다 그러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구나 라고 이름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번호 써놨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접근에 관한 방법이에요. 이제 원순열인 경우 하나씩 보겠습니다. 원순열 보면요. 기본 풀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접근 방법. 첫 번째는 일반적인 순열로 푼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 문제 풀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원순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대부분 이걸로 풀립니다. 제일 많이 풀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원순열이라는 게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 모양으로 4명이 이렇게 앉는다고 칠게요. CD.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돌려봐서 같은 모양이 나오면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같은 것으로 보겠다. 그랬을 때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 이게 원순열 문제인 겁니다. 이 4명을요. 4명을 일단은 이 위치가 다 서로 다른 위치라고 보면요. 이 4명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요. 4팩토리얼이 돼요. 여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기본 일반 순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원순열 볼게요. 만약에 돌려서 같은 모양이 나온다면 상황이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럼 얘랑 같은 상황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A가 있는 거죠. A, B, C, D 이렇게 앉는 게 이거랑 이거랑 같은 상황이 돼요. A 입장에서 볼게요. A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B, 왼쪽에 D, 맞은편에 C. 여기서도요. 오른쪽에 B, 왼쪽에 D, 맞은편에 C. 똑같죠? 얘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앉는 것도 보면 똑같아져요. 그리고 이쪽부터 A, B, C, D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4개가 보여요. 4개가. 이걸 다 다르다고 했을 때가 이 4팩토리얼 개수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에서 보니까 4개가 똑같은 게 나오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A, B, C, D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얘도 보면 같은 거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앉는 게 다 똑같아. 이것도 똑같은 게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몇 개냐 이거죠. 4팩토리얼이 아니라 4팩토리가 24개예요. 24개인지 알았더니 돌려보니까 똑같은 게 4개씩 나오죠. 이 4개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를 묶어서 한 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여기도 또 이렇게 4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씩 있어요. 총 개수가 24개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4개가 똑같더라 이거죠. 묶어서 이걸 한 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묶어서 한 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몇 개냐 물으면요. 이게 몇 묶음 만들어지냐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몇 묶음. 몇 묶음이냐? 나눗셈 개념이죠. 그렇죠? 나눗셈 정의. 그래서 24를 4로 나누면 6묶음이 만들어진다. 즉 6개로 봐야 되는 거죠. 6개. 답은 6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열로 본 다음에요. 같은 것이 생기는 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그림도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보면요. 다른 그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있어요. 요 위치에 6명이 앉아요. 6명. 그럼 일단은 다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다 다른 위치라고 보면은 6팩토리얼이 되겠죠. 6팩토리얼 6개니까 A, B, C, D 쭉 이렇게 앉는다고 볼게요. 그럼 A가 여기 앉았어요.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요거 앉는 경우랑요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앉으면 똑같냐면요. 이거랑 상황이 똑같은 게 A가 이쪽에 앉는 경우 여기부터 시작해서 B, C, D, E, F 이렇게 앉는 경우. 그러니까 얘랑 보면 상황이 똑같아요. 이거 말고 더 있냐? 더 없습니다.
뭐 고민해 보세요. 얘랑 모양이 똑같은 위치는 요렇게 하나 더 있어요. 즉 이거랑 요거랑 두 개만 같은 게 나와요. 두 개. 그리고 다르게 앉아도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뭐 A, B, C, D, E, F 이렇게 앉았다고 칠게요. 그럼 얘랑 같은 게 또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하는 게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게 다 두 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총 몇 개냐 물으면요. 이거를 2로 나눈 거. 몇 묶음 만들어지느냐랑 똑같은 거예요. 2로 나눠서 답이 6팩토리얼 나누기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의 답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꼭 직접 이렇게 A만 쓰면 안 되고요. A, B, C, D, E, F 다 쓰시길 바래요. 다 써고 같은 게 뭔지를 보시기 바래요. A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다 쓰셔야 돼요. 자, 요거랑 또 만약에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두 명씩 이렇게 앉아요. 8명. 자, 이런 경우는요. 자, 8팩토리얼 나누기. 자, 여기서부터 A, B, C, D, E, F, G, H 이렇게 앉는 거하고요. 여기서부터 A, B, C, D, E, F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A, B, C, D 하는 것도 똑같고요.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게 4개가 만들어집니다. 4개. 모든 게 다 4개씩 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팩 나누기 4, 이게 답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방법. 자, 고정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앉을 때, 자, 어차피 A, B, C, D가 앉는다고 치면은, 자, A가 어디 앉든지 간에, 자, 이렇게 돌려서 그냥 A가 여기 위에 앉는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어디 앉든지 간에 돌려서 그냥. 그럼 A가 그냥 여기 앉았다고 보면은 이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고정을 시켜버리면 나머지 이 위치는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안 생깁니다, 이제. 같은 것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 A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3명만 배열하는 거고 3팩토리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학생들이 그럼 여기도 뭐 A, B, C, D니까 곱하기 4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A가 어디든지 앉을 거기 때문에 그걸 위로 올려서 그냥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여기에 뭐가 앉냐 이걸 따지시면 안 돼요. A 기준으로 지금 본 거기 때문에 A는 어딘가에 꼭 앉아야 되고요. 여기 끝난 겁니다. 이렇게 3팩토리얼이. 자, 요 상황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황에 보시면, 자, 자, A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A가 이쪽에 앉았어요. 만약에. 자, A가 앉으면 나머지 5명. 요거는 다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5팩토리 이렇게 돼요. 자, A가 여기 앉으면.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자, A가 여기 안 앉고요. A가 여기 앉아도요. A가 이렇게 앉아도, 자, 이 나머지 5 위치가, 자, 아까 A가 여기 앉을 때랑은 다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줘야 돼요. 5팩토리. 자, 더하기. 또 A가 여기 앉아도, 여기 아니지. 여기 앉은 경우도,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앉는 게 다 다른 위치입니다. 5팩토리. 이렇게. 자, 그리고 A가 여기 앉는 경우는요. 여기에 앉는 경우는, 여기 A가 약간 이쪽에 앉을 때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계산해주면 안 돼요. 아까 여기서 한 거기 때문에. 해주면 안 되고 여기는 또 여기랑 똑같아요. 해주면 안 되고 여기는 여기랑 똑같아요.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위치는 3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3군데. 그래서 5팩 더하기 5팩 더하기 5팩 또는 이제 5팩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정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이 문제에서 볼게요. 이 문제에서 보면은 자, A가 여기 고정시켰다고 봐요. A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은 나머지 7명이니까 7팩토리 이렇게 되고요. A가 여기 말고 자, 여기 앉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도 7팩이고요. 그럼 A가 이쪽에 앉는 경우는요. 자,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이쪽에 앉는 경우랑 같은 위치예요. 세면 안 돼요. 여기 앉는 경우도 여기랑 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세면 안 되고. 서로 다른 위치는 그냥 2군데밖에 안 생겨요. 7팩 더하기 7팩 또는 7팩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 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꼭 직접적으로 숫자를 A, B, C, D 다 써보세요. 이거 한두 개만 쓰지 말고 다 써서 같은 게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 있어요.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표현 보면 엠파이어 이렇게 되고요.
n개 중에서 자, r개 선택하는 것 또는 r번 이렇게 번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 r이 n보다 커질 수도 있거든요. 5개 중에서 10개 선택한다 그러면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10개를 선택하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특별한 거 없고 그냥 곱의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파이를 잘 몰라도요. 중복순열인지 몰라도 그냥 문제 풀면 풀립니다. 그냥 곱의 법칙으로 푸시면 돼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집합의 대응으로 생각하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집합의 대응으로 선택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선택권이 있는 걸 왼쪽에 보통 나열하고 선택받는 걸 오른쪽에 합니다. 함수 만드는 개수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1, 2, 3이 있고요. 여기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자, 함수 만들 때 1이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예요. 4군데, 4. 그리고 2가 갈 수 있는데 4군데. 곱하기 4, 또 곱하기 3도 4 이렇게. 4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선택권이 있는 거 이쪽에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3명이 있고 방이 4개가 있어요. 투숙하는 방법. 그럼 사람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왼쪽에 하고 방을 오른쪽에 하면 똑같이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중복순열은. 기본적으로 그냥 곱의 법칙 활용해서 그냥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좀 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보시면, 기본이, 자, 순열을 같은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이 풀이가 경우일수의 기본 풀이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풀이법.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예를 들어서 1, 2, 3, 3 이런 거예요. 3이 두 개 똑같죠. 이거 나열하는 가지가 몇 가지가 나오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 3, 3을 다 다른 걸로 봐요. 다른 숫자 3, 3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4팩토리 이렇게 되는데요. 이 3하고 3 다시랑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1, 2 제가 3, 3 다시 쓴 거 1, 2, 3 다시 3 이렇게 썼어요. 이게 다 다르다고 봤을 때가 4팩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랑 똑같죠? 이거랑 이거랑 바뀐 게 똑같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개씩 다. 두 개씩 다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순위라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 더 예를 들면 1, 2, 3, 3, 3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5팩 나누기 3이 3개니까 요 3개가 자리 바꿔서 똑같은 게 3팩 이렇게 나옵니다. 6개씩.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활용도가 가장 높고요. 자, 조합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조합보다 이게 더 큰 범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 2개, 3, 3개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나열하는 방법 그러면 5팩 나누기 2개 똑같으니까 2팩, 3개 똑같으니까 3팩 이렇게 돼요.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요. 뭔가 5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2를 선택한다. 2의 위치를 선택한다. 그러면 5C2가 되는 거예요. 2의 위치. 또는 3 기준으로 봤을 때 3의 위치를 선택한다 그러면 5C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 값이 다 똑같아요. 이거나. 그래서 이 종류가 2가지면은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 그 이항 정리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런 거고요. 만약에 만약에 다항 정리를 배우신 분은 3항 정리 이상부터는 다 요걸로 가야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그런 거고요. 자,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최단거리 문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있냐 이거죠. 자, 요거를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최단거리로 갈 때요. 어차피 오른쪽으로 3번 가야 되죠. 위쪽으로 2번 가야 되죠. 오른쪽 가는 걸 A라고 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요. 결과적으로 A 3번 가야 되고 B 2번 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제가 A, B, B 쓴 게 여기서 A, B, B 이렇게 가는 거라고 치면요. 제가 만약에 A, B, A라고 쓰면 여기서 A, B, A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는 방법하고 A 3개랑 B 2개를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하고 나열하는 거하고 이게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개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 길 찾아가는 거하고 요거 개수 세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근데 요게 지금 말한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 개념인데 보통 이제 최단거리로 가는 문제를 풀 때는요.
자, 요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간단하게 나오는 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응용 문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응용 문제 들어가면은, 요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자, 숫자 쓰기가 있어요. 숫자 쓰는 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일로 가요. 자, 그럼 여기 1 쓰세요. 그 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만나는 지점 있죠? 1. 여기도 보면 요점까지 올 수 있는 걸 쓰는 거,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 요점도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 자, 요점은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한 가지.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요 부분 보여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올 수 있고요.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죠. 여기서 오는 게 여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한 가지.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자, 이게 원리예요, 원리. 끝. 원리 끝.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잖아요.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고요.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랑 요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이제. 4.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 여기는 1과 2 더해서 3. 이쪽은요, 3과 3 더해서 6. 여기는요, 6과 4 더해서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최단거리, 이런 응용 문제는요, 이 숫자, 지금처럼 숫자 쓰는 게 제일 쉬워요. 이 방법이 제 1방법으로 보시길 바래요. 이걸로 푸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지점 찾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이거를, 이 중간 지점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쪽 A에서 B로 가는 거에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요충 지점, 길목을 잡는 거예요. PQ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그래서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거, 더하기 A에서 Q 거쳐 B로 가는 거, 이거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럼 PQ를 어떻게 잡으면 좋냐면요. 자, 아까 AB 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은 라인에 이렇게 걸리거나 하면 중복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PQ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Q 거쳐서 P 거쳐서 같이 거쳐서 갈 수가 있죠. 그러면 계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안 생기고요. 빠뜨리는 것도 없이 세기 위해서는 가는 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P점은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이 왼쪽하고요. 오른쪽이 직사각형 모양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도 직사각형, 이것도 직사각형. 그래야지 약간 맨 처음 이 공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충 지점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웬만하면요. 아까 말한 숫자 쓰기 이걸 쓰세요. 이게 제일 활용도가 높아요. 제가 이거 푸는 것들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 풀 때. 나중에. 자, 개념의 알고리즘 간단 요약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